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고학수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해보시면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 100명한테 공정성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한 1000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 같다. 각기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개개인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이제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 공정성 또는 영어로는 알고리드믹 페어니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공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차별이라는 말로 치환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차별이라는 개념 우선 생각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별이라는 말 또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이제 연구되고 또는 법 제도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구분 방식은 직접 차별 또는 간접 차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차별 영어로는 direct discrimination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와 관련된 법제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법제도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나는 여성은 싫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또는 나는 예컨대 성소수자는 싫어.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제 지원자가 성소수자인 걸 알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뽑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그 속성값을 보고 그 속성값 때문에 불이익이 부여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직접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 성별 또는 학력, 종교, 인종 다양한 그런 속성값을 보고 그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사회적인 맥락으로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를 이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차별은 영어로는 indirect discrimination이라고 하고 그냥 외견상 판단 기준으로 보면, 입력한 값 기준으로 보면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값을 보니까 뭔가 이거는 차별이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또 인공지능 맥락에서 보면 이게 입력값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결과값에 관한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차별은 조금 더 입력값에 이거는 여성이라는 속성 또는 나이에 따른 속성 또는 종교에 따른 속성, 이런 것이 입력값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직접 차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요. 간접 차별은 예컨대 입력값에 성별에 관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문제 제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간접 차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값에 성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과값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좀 특히 많다.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차별의 경우는 직관적으로는 직접 차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차별이다 아니다,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또는 통계적으로는 이제 한계치, 영어로 threshold라고 할 만한 기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 이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는 문제인데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답을 어떻게 찾아야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 개념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이제 곧바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인공지능 시대에 오기 전에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개념을 이제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맥락으로 다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사람에 의한 차별을
그럼 또 어떤 식으로 다르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차별 이슈는 오히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차별이 이제 생긴 것인지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상대적으로는 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인공지능의 코드를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쓰고 하는 것들은 코드를 읽는 것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읽는다라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성립이 되지 않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뽑아봐야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고 인공지능을 이제 모델링을 한 것이 이렇게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알고리즘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다 있어야 이제 확인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을 어떤 목적 함수를 가지고 만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냐, 또 데이터는 어떤 구조를 가진 어떤 식의 속성값, 애트리뷰트가 담긴 데이터를 이용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얼개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 안에 데이터 값을 변화를 시켜보면서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성별에 따른 또는 종교에 따른 이런 식의 사회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로 크게 반영이 된 것인지 파악을 하는 거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법한 그런 데이터 값을 넣었다 뺐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 값을 치환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맥락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어떤 배경, 원인이 어떤 건지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반적인 인공지능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나중에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는 전체 플로우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건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차별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리얼 월드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이제 축적해 놓고 있는 일상생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다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고 불공정이 약간씩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 일정 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배경에 있고요. 그 부분은 인공지능 자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폭넓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이제 훈련용 데이터 맥락이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주로 요 맥락에서 이슈가 될 건데요.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실제 사회의 데이터의 말하자면 부분 집합, 일부를 추출해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일부 내용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로 추출이 된 데이터들이 실제 생활, 실제 일상의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을 짜고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개발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개발자는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자기의 인생 살아온 배경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결과값을 보면 궁극적으로 뭔가 편향이라든가 차별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아마도 제일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데이터들이 히스토리컬한 과거 사회의 상황, 사회적인 규범, 관행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히스토릭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측 모형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과정 자체에 한계가 있게 되기 쉽다. 예측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 맥락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인 거죠. 공정성의 지표를 정하는 어떤 원칙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정성이나 차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평가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 또 학문적인 고민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